건조한 지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길래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만 특이한 지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자, 이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해서 자, 어떠한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요? 기계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계적 풍화작용. 자, 요 기계적 풍화에 좀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학적 풍화거든요. 자, 요거는 뭐가 차이냐?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적 풍화 같으면요. 화학적 풍화가 아닌 것들을 기계적 풍화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적 풍화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풍화라는 것 자체는요. 이런 암석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깎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깨져서 없어지는 것들을 다 풍화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갈리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화학적으로 변화가 있게 깎여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데 뭐 그것들이 석회암에 닿았다. 그러면 거품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녹아서 깎여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변화가 있게 깎여 나가는 거야. 근데 화학적으로 변화가 없게 깎여 나가는 거야. 단순히 뜯겨 나간다. 단순히 갈려 나간다. 뭐 단순히 얼고 녹고 하다가 툭툭툭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적 풍화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더 데펴질 때는요.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싸늘하게 식을 때는요. 반대로 또 수축하게 됩니다. 암석이요. 약간이라도 이렇게 팽창했다가 다시 줄었다. 팽창했다가 다시 줄었다.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요. 두둑두둑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화학적으로 변화는 없이 깎여 나가는 거죠. 그거를 기계적 풍화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화학의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리적 풍화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형 형성 과정이 건조한 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 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람에 의해서 침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적되기도 한다. 자, 이건 왜 그런가를 봤더니 자, 건조한 데다 보니까 특히 사막 같은 데를 얘기하는데요. 건조한 데다 보니까 식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식생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맨 땅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고요. 맨 땅이 드러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것이 또 어디가 쌓이게 되고요. 또 어디 가서 부딪혀서 또 깎아내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생이 없는 것이 결국은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 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지역에 역시 또 식생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비가 사막이라고 해서 전혀 안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쑥 쏟아집니다. 자, 그렇게 쏟아지면 보통 우리가 사는 지역 같으면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가 왔을 때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식생은 뿌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땅을 얼고 매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깎여 나갑니다. 근데 식생이 없다 보면요. 전체 면적이 다 빗물에 의해서 침식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포상홍수 침식이라고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언덕백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 이런 데 아무 식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비가 쑥 덮어가지고 전체를 깎아낸다는 거죠. 포상홍수 침식, 대략 이런 식으로 깎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얇은 포를 덮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 상, 홍수가 난다. 그래서 침식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생이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홍수가 나면서 침식이 된다. 이게 바로 포상홍수 침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